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89쪽 13번 등기 청구권 이야기입니다. 자, 이 등기 청구권 13번 문제. 네, 이 등청이 나오면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은 채권적 청구권은 소시 대상이 됩니다. 네, 소멸시효 뭐다? 네, 대상이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은 되지만 만약에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등기 청구권은 죽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등청 문제가 나오면 모를 때 항상 기억하세요. 모를 때 뭐 한다?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린다 기억해내세요. 등청 문제가 나오거든 모를 때 죽이지 마시고 뭐 한다? 네, 살리고 살린다 이렇게 기억해 두게. 자, 1번 가겠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등청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직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뭐가 아니다? 네, 취득시효 관련된 등청은 취시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두 번째, 등기는 물권 변동의 존속 요건이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도록 소멸한다. 네, 등기는 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불법 말소가 돼도 물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을이 갑수의 부동산을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했다. 등기는 갑 명의로 남아있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죠. 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다. 네, 다시 또 병한테 전매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병이 갑한테 직접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네, 전원 합의가 있는가 없는가. 네, 전원 합의가 있다. 이런 말이 있게 되면 네, 병은 갑한테 직접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전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질문에서 전원 합의가 있다. 뭐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병은 을의 등청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돌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대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위 3에서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한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다. 을의 등청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때 이 점유가 상실로 보지 않고 이 점유가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연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병한테 점유가 넘어가더라도 을의 등청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 네, 살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갑이 소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해서 을 명의로 등기했다. 자, 등기 말소가 되더라도 소유자는 갑이죠. 따라서 갑의 말소 등청은 채권적이 아니죠. 네, 이건 뭐예요? 자, 소유자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5번 질문은 네, 소유자로서 말소 등청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돼야 되겠죠. 13번은 3번이었고요.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봅시다. 1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 점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등청은
통상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볼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거든요. 등청, 채권이죠. 그래서 이 등청을 병한테 뭐 했다? 양도했다. 양도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갑하고 을은 계약 관계가 아니고 을은 점유를 한 관계죠. 점유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등청. 자, 등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청. 또 병한테 양도했다 이야기입니다. 병한테. 뭐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자, 이때 이렇게 등청, 채권을 뭐하고 양도했다는 겁니다. 등청은 채권이죠. 특징. 자, 이때 취득시효는 갑하고 을하고 아무런 인적 관계, 신뢰 관계가 없습니다. 점유를 통해서 신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20년 완성된 등청을 병한테 양도했으면 그 양도했다는 이 사실을 갑한테 통지만 해주면 돼요. 이걸 갑한테 뭐 하면 된다?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하면 되지 이 갑에 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요입니다. 자, 을은 취득시효 완성된 등청을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되지 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매매의 등청을 갖고 있는 을은 갑하고 매매를 통한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한 등청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여기다 통지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분 나빠요. 갑이 기분 나빠할 수 있죠. 신뢰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는 갑의 예스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뭐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 등청은 통상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즉 통지하면 됩니다. 이때 갑의 예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중 중간 생략 등기에서 을이 등청을 양도했을 때는 통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갑의 예스까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2번은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세 번째 지문은 매수인의 소유권 등청, 매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일 것이고요. 가등기에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면요. 부동산 취득한 제3자는 소유자죠. 따라서 채권적이 아니고 물권적이고 등청은 사법상 권리고요. 등기시정권은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 권리가 아닙니다. 14번은 1번. 15번 갑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겁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한테 뭐 했다? 매매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을은 다시 병한테 전매하고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1번 지문. 을은 점유 상실했다. 점유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매매이기 때문에 계속 점유는 연속된 것으로 봐서 승계로 보기 때문에 을의 등청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자, 등기가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갔다는 얘기 이렇게 쭉. 그러면 전원 합의가 있든 없든 어차피 갔다 갈 거니까 이때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네, 실체 관계에 뭐 한다? 부합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합한다. 그래서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유효 등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합니다. 전원 합의가 있든 없든. 세 번째,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등청을 병한테 양도하고 통지했다면 병은 직접 갑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했던 포인트가 나오죠? 자, 이게 취득시효가 아니고 이게 매매 같은 경우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채권 양도 통지했던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 예스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갑에 예스가 있어야지 병이 갑한테 직접 들어갑니다. 자, 이 통지 이 자체 가지고는 안 돼요. 통지 자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갑에 뭐가 있어야지? 동의가 있어야지, 예스가 있어야지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짐은 틀린 거예요. 아까 이거랑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짐은 자,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에 관해서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었다. 자,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했었죠? 카메라 여기 보세요. 전원 합의가 없으면 뭐 한다? 대위할 수밖에 없죠. 4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15번은 4번. 네, 5번 지문은 허가지역이죠. 기억나세요? 네, 뭐가 기억나십니까? 허가지역. 허가지역 무슨 등기? 중생등기. 기억나세요? 허가지역이 아니면 유효. 허가지역이면 무효. 허가지역에서 허가 빼먹었으니까 무효죠? 이 무효는 어디 무효일까? 네, 적법성 무효라는 거 기억나시겠 거예요. 네, 15번 정답은 4번.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전원 합의가 없으면 대입니다. 자, 16번 역시 가보겠습니다. 가등기입니다. 갑소의 부동산에 을 명의로 등기 청구권 받는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매매를 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등기 문제. 갑구 1.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 을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의 가등기 순위 번호는 2번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등기부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걸 대비해서 여기는 여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여기 소유권 등기 쳤다 이런 얘기죠. 그럼 형식상 현재는 소유자는 갑이 아니고 병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등기가 만약에 무효라고 하네요. 자, 이때 가등기 상태에서는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무효 등기 말소도 요구할 수는 없다 이야기예요.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린 얘기고요. 두 번째,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해야 되고 병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네, 여기서 본등기를 하려고 할 때는 현재 소유자 병일까
전 소유자 갑일까 하는 얘기예요. 네. 판례의 태도는 본 등기는 최초 해준 가등기 의무자 갑이어야 되지. 네.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이 뭐다? 맞는 지문이에요. 본등기를 갑한테 청구하게 되면 순이가 소급하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세 번째 겁니다. 을이 가등기에서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네, 이 을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시에 걸리죠. 네 번째, 을이 가등기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본등기할 수는 있음이 추정된다. 네, 가등기 원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전까지는, 본등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실제법상 아무리 없으니까 누가 이전 등기가 무효할지라도 가서 말 못하죠. 또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승의가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본등기 하러 가게 되면 본등기 순위 번호 찾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합니다. 그러나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죠.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죠. 순위는 뭐하지만 순위만 소급할 뿐이지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그래서 5번 지문 틀렸죠. 그래서 가등기 나오면 자, 기억해 두세요. 적어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순위만 소급. 자, 이게 포인트의 사실은, 자, 정답은 몇 번이지만 2번이지만 포인트는 변동은 그때부터고 순위만 소급하는 거. 자, 다음에 이제 17번 갑니다. 등기 추정력. 추정력은 너무 힘들면 패스하시고요. 저도 맞춰보겠다 싶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틀린 것은 5번이에요. 자, 5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권리가 있다고 추정된다. 제일 짧죠? 연습해 봅시다. 부동산. 자, 공시 방법은 뭘까요? 점유가 아니죠. 이 부동산 내 거다라는 것은 점유를 통해서 알리는 게 아니고 등기를 통해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부동산이 있는데 아파트 201호에 살고 점유자가 A고 등기된 자가 B예요. 그럼 누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추측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점유자는 아니죠. 점유자가 소유권 있다라고 점유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죠? 부동산은 점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부에 있는 자가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5번 지문은 점유 추정력을 쓰면 안 돼요. 점유 추정력이 있고요. 등기 추정력이 있으면요. 부동산은 어디다 붙여먹으면 안 되고요. 점유 추정력이 아니고 등기 추정력을 써야 되고요. 거꾸로 동사는 공시가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 추정만 쓰는 게 아니고 동사는 점유 추정력을 써야 되겠죠. 자, 먼저 정답부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는 거기 3번 보충 설명할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볼게요. 1. 갑. 소유권. 을.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죠? 그 등기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매매를 통해서 샀단 말이에요. 매매. 그래서 우리 등기까지 했는데 뭐 갑이 와서 시비를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등기가 잘못돼 있다. 즉, 이 매매가 뭐가 아니다. 네, 정상 아니다. 또 엉뚱한 또 누가 와서 네, 병이라는 제3자가 와서 괜히 또 같이 시비 걸어요. 매매가 정상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을은 등기했으니까 매매는 뭐다? 정상이다. 그러면 이 매매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을이 정상이다 주장하는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다라고 떠드는 자들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등기돼 있으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 소유자, 물론 제3자까지도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충해 드립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자, 질문이 좀 길죠. 기업, 점유, 부동산 시효 취득했습니다. 등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네, 기억은 점유 취득 시효는 뭐가 필요하다? 네, 등기가 필요한 거고요. 자, 국유 이 말을 불화받았어요. 네, 이 불화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개인이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랑 똑같아요. 그래서 불화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소유 토지를 기업제한 갑이 토지 수용인의 재개를 통해서 수용했다. 네, 요거는 네, 등기 필요가 없습니다. 리을 강제 경매 통해서 자, 경매도 뭐가 필요가 없다? 등기가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이행 판결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했으니까 이행 판결은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죠. 자, 신축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 필요한 것은 몇 개? 기업, 니은, 미음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이제 18번처럼 할 것을 19번처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19번에서 틀린 질문은 바로 1번이에요. 자, 저당권 설정된 을 토지가 수용됐다. 수용 재결상,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 네, 거기 지급 또는 공탁이 됐다면, 지급 또는 공탁이 됐다면, 그죠? 공탁이 됐다면 당연히 네, 토지에 붙은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 공탁 또는 지급이 안 됐으면 소유권 취득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2번 꼭 기억해 두세요. 2번이 뭐냐면 형성 판결을 얘기합니다. 무슨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바로 뭐다?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 예입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아까 이행 판결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네, 형성 판결은 자동 취득, 이행 판결은 등기 취득. 아까 18번에 미음이 있었죠. 아까 미음은 이행 판결이었어요. 무슨 판결?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187조 테스형 말고 무슨 형? 네, 상수형 어디서로? 경기서로. 이 형성 판결은 자동 취득, 이행 판결은 등기 취득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3번 같은 3번이 바로 이행 판결이 되겠네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좀 있네 여기. 3번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두 가지 잘 비교해 주세요. 됐고요. 다음에 이제 20번 갑니다. 20번처럼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등기가 필요한 것. 네, 정답은 5번이네요. 무슨 시효? 점유취득 시효. 생각해 봅시다. 이러지 마시고 갑에 등기된 부동산을 을이 점유를 해요. 네, 평원, 공연, 자주. 그러면 20년 됐을 때, 완성됐을 때, 네, 이걸 만약에 자동 취득이다 그러면 이 등기된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등기부상 소유자로 있다가 갑자기 을이 20년 된 다음에 얼굴 들이대밀고 내가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게 인정받은 논리가 안 맞겠죠.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자동이 될 수가 없어요. 가서 뭘 해야 돼? 이거는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일로 넘어오기까지 서로 굉장히 다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유취득시효는 이 자체가 시험 문제에 100% 나오는 거예요. 점유취득시효는 자, 100% 따로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는 제목이니까 이 점유취득시효를 가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99.99 아니고 몇 프로? 100%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1번 갑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 다 섞었네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했었어요. 네,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고 등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등기의 추정력이 들어가고 동사는 공시가 점유일 수밖에 없으니까 동사는 점유의 추정력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1번 점유자는 평원, 공연, 점유를 추정한다. 이건 조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조문. 그래서 197조 1항 가셔서 찾아보세요. 네, 평원, 공연, 자주,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조심할 것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겁니다.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매매했습니다. 근데 을이 가서 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건물 신축한 것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가서 보전 등기했을 때 이 신축한 것이 갑이기 때문에 이 매매가 추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정 안 됩니다. 즉 추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면 추정되겠지만 신축한 부동산을 산 사람이 가서 보전 등기했을 때는 자기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추정력이 깨집니다. 2번 했고요. 자, 세 번째 점유자 권리 추정은 네, 동산의 적용 문제지
부동산의 적용 문제는 아니라는 것. 자, 네 번째 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이거 아까 했어요. 자, 이전 등기가 격리했다.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까지도 뭐 한다. 그죠? 추정력이 인정돼야 되겠죠. 4번 틀렸습니다. 네, 그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2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현재 뭐가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까지도 추정력이 인정돼야 되겠습니다. 자, 22번 갑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봅시다. 등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됐다. 네,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보전 등기는 실체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네, 방금 했었습니다. 산 사람이 보전 등기하게 되면 이 매매라는 사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23번은 1번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자, 2번까지 체킹하세요.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전 소유자는 물론 전 제3자까지도 추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2번까지 돼 있고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3번까지 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X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병한테 부동산을 뭐 했고 매도했고요. 현재 병은 이를 점유 사용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 네, 갑, 을, 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은 허가지역입니다.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무효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은 합의가 없으면, 그죠? 물권적 합의가 없더라도, 자,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었죠? 그럼 여기도 예스고, 여기도 예스고, 여기도 예스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직접. 네, 그래서 3번 지문, 자, 2번 지문 뭐 한 거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럼 3번 보세요. 3번은 중간 생략 등기가 있은 후 갑을 사이에 대금 인상 약정이 있었어요. 인상된 매매 대금 받지 않으면요, 갑은 병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자, 갑의 당사자는 을이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저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대금을 주지 않게 되면 플러스 알파겠죠. 을한테 항변권 가지고 병한테도 항변할 수 있으니까 3번 지문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항변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